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의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장기화, 지난해 태풍 및 홍수 피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11회의 노동당 관련 주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에만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등 중앙당 차원의 주요 회의를 5번이나 개최하면서 정권 안정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만 국내외 관련 단체들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8월에서 10월 사이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기구는 북한이 현재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과 통계청도 북한의 2020년 식량 작물 생산량을 2019년 대비 마이너스 5.2% 감소한 약 440만 톤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의 연간 식량 소요가 575만 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13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106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하고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김정은은 6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전당적, 전국가적임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군량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내용의 특별명령서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7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고위급 정치 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18년 곡물 생산량이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의료인력, 제약기술, 장비와 필수의약품이 부족하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밝히기를 꺼려하던 치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금년 개최한 모든 회의에서 사상 단속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1주의를 내세워 정치 사상전을 강조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 시청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분화배격법을 법제화했죠. 김정은은 금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 조장하는 간부를 단호하게 제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4월 실시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회에서는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하면서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와 5월 하순 개최된 조선직업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대회에서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에 북한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층에게 사회주의 도덕 기품과 배치되는 도덕과 생활 풍조가 절대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신무장을
할 것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월 28일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며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에 관련한 문제, 제자원화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중 청년교양보장법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는 계획경제 체제가 아닌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눈을 뜬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익숙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대가 자본주의와 외부 사상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노동신문이 지난 8월 28일 청년절 30주년을 맞아 청년들은 사회주의 미래의 주인공 건설자라며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 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사상투쟁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인력과 물자 수송을 전면 차단하면서 초국가 비상방역 체제에 돌입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위생 및 의료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믿는 국가는 없죠.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97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양보한 것도 백신을 주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8월 3일 정보위에서 북한이 미북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필품에는 평양 상류층 비금융인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류층을 의식한 북한 당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겠죠. 북한이 빈번한 회의를 통해 어떻게든 경제위기와 체제위안 현상 심화를 타개하려 노력해도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외치는 자력갱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정부와 군은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1971년 남북 직통전화가 가동된 이후 일방적인 단절과 복원을 되풀이하면서 불만 표출과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도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을 재개하더니 나흘 만인 8월 1일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연결시켜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고 9일 후인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사전연습에 돌입한 10일 오전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통신선을 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불과 재개통 2주 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자리에 오르려는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명분과 시기만 노리고 있을 뿐 필요에 따른 도발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렇다 할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국제적인 제재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과 한국의 관심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온 전략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